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교계사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자부터 농자까지인데 남반구에서 방위, 방향과 위치를 다루고 나쁘하다, 그리고 고유어, 누리집, 그리고 낱말, 여기에서 고유어와 한자어와 한자와 한문의 차이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노비 그리고 농자를 하겠습니다. 남반구에서 남은 남쪽이란 뜻이죠. 그리고 반은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구는 왼쪽에 구슬옥이 들어갔어요. 옥은 둥글죠? 그래서 이것은 공구자입니다. 공. 그래서 그 다음에 반자와 연관되는 반도. 이 반도라는 건 뭐냐면 반은 2분의 1이고 도는 섬입니다. 자, 우리나라를 볼까요? 우리나라는 이 북쪽은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나머지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반만 섬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라고 하고 이 반도의 이름이 한반도죠. 한반도. 그 다음 유럽인들이 봤을 때 인도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고 중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도 굉장히 큰 나라죠. 그런데도 이 땅들은 별로 중요한 땅이 아니라서 인도와 차이나는 영어고 진화입니다. 진화. 그래서 여기를 인도 진화 반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얘기하는 것. 역사에서는 자주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럼 다시 이 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모양이 뭐 같아요? 뿔이 이렇게 있죠? 이게 양자입니다. 이 양을 가운데를 이렇게 갈라요. 그래서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 반자는 2분의 1이라는 뜻이고 이 모양을 본뜨는 것은 양인데 왼쪽에 삼수변이 들어가면 큰 바다입니다. 그래서 큰 바다 양자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쪽은 동해고 이쪽은 서해죠. 여기는 남해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쪽은 태평양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양이라고 하지만 사실 해는 양보다 훨씬 작은 것, 동해, 서해, 남해 이런 것이고 태평양 큰 바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는 5개의 큰 바다가 있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이렇게 5대양이 있고 그 다음에 대륙은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대륙이다. 주는 대륙이란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게 대륙이냐? 자, 오스트레일리아까지는 대륙입니다. 그거보다 작은 것은 대륙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까지 포함해서 6대주가 되는 겁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런 식으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그래서 6대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밑에 먹을식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먹여서 기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기르는 것을 양육이라고 하죠. 물론 부모를 모실 때는 봉양이라고 합니다. 봉양, 받들 봉자 써요. 그 다음에 닭을 키우는 건 뭐죠? 양계. 돼지를 키우는 건 양돈. 벌을 키우는 건 양봉입니다. 양은 기를 양자예요. 그래서 길러주는 그 성분이 되는 것을 영양소라고 하죠. 영양소, 영양. 그럼 다시 왜 남반구냐? 자,
지금 이게 지구죠. 지구의 뜻이 뭐예요? 땅으로 된 구란 뜻입니다. 공. 땅으로 만들어진 공. 공처럼 생겼죠? 그래서 지구라고 하는데 우선 지구는 옆에 있던 달과 충돌해가지고 원래는 지축이 이렇게 똑바로 가지고 이렇게 돌던 것이 충돌하는 바람에 이 지축이 기울어졌습니다. 자, 지축이라고 할 때 축이 뭐냐? 축이라는 것은 이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 거죠. 그래서 회전의 중심이 되는 것, 회전의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을 축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축이기 때문에 지축이라고 하죠. 달과 충돌해서 이 기울기가 이것이 23.5도가 기울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덕분에 지구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이게 똑바로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계속 돈다면 1년 내내 같은 날씨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 태양이 이렇게 떠서 이렇게 돌죠. 도는데 이 봄과 가을에는, 즉 춘분과 추분에는 적도를 지납니다. 그럼 적도라고 할 때 이 적이 뭐냐? 붉을 적자예요. 이글거리는 태양, 붉은색이죠? 그 태양이 지나가는 도, 길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지나가는 길, 이것을 적도라고 하는데 햇빛이 수직으로 내려오니까 굉장히 뜨겁겠죠? 그래서 이 적도 이 부근은 열대지방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주변은 뭐라고 그랬어요? 버금 알자를 써서 아열대라고 했죠. 더 위로 올라가면 온대지방이 되고, 더 올라가면 냉대지방이 되고, 더 올라가면 한대지방이 되고, 그 다음에 동토층이라고 얘기하는 나무가 자라지 않고 이끼만 조금씩 자라는 그런 지역을 툰드라라고 하죠. 툰드라. 자,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적도를 중심으로 그 남쪽이 이곳이 남반구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뭐라고 불러야 되죠? 북반구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남극, 북극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가 남극입니다. 여기가 북극이죠. 극이라는 게 뭐예요? 극. 극은 끝입니다. 끝. 그러면 최초의 우주는 하나의 덩어리였죠? 그럼 뭐라고 한다고요? 태극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기는 태국기가 아니라 태극기이죠. 태극기. 어쨌든 극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쪽 끝 남극, 북쪽 끝 북극이죠. 그 다음 남단, 북단 이런 말도 쓰는데 이 단자는 끝단자입니다. 끝단자. 여러분들 사건의 단서를 잡았다 이런 말 들어봤죠? 단서라는 게 뭐냐? 선은 실입니다. 실. 왼쪽에 실이 보여요? 요거. 실의 끝입니다. 이걸 순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요? 실말이라고 합니다. 사건 해결의 실말이. 실말이 고유어고 단서는 한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자를 보겠어요. 이건 구할 구자입니다. 이것은 구할 구자예요. 기본자입니다. 그럼 여기 오른쪽에 뭐가 들어갔느냐? 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손을 내밀어서 이것은 구해준다는 겁니다. 구하는 것과 구해주는 것 다르죠.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것은 구수록이죠. 구술은 둥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공구자다. 그럼 구할 구자에 되는 말이 뭐냐? 요구하다.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요구죠. 10,000원을 주세요. 요구하는 거죠. 추구해서 추는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면서 구하는 것. 이것이 추구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따라갑니다. 촉구는 촉은 빠를 촉자예요. 촉진시킨다. 그러니까 빨리 하라고 요구하는 것. 이것이 촉구입니다.
청은 영어로 하면 please죠. 부탁할 때 쓰는 거예요. 청하다, 부탁하는 거죠. 청첩장. 네. 그래서 부탁하며 구하는 것, 즉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청구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100만 원입니다. 라고 하는 청구서가 있죠. 욕구, 욕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욕망과 욕구는 다르죠. 욕망은 바랄망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의 상태죠. 아, 요거 했으면 좋겠는데, 요거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욕망인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구하는 것, 이것은 욕구입니다. 한자어는 이렇게 한 글자가 달라지면 뜻이 바뀌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한자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고 욕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 오른쪽은 손이라고 그랬죠. 손을 내밀어서 구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해 준다. 구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도울 원자예요. 원조하다. 구제, 구해주고 제는 왼쪽에 삼수변이 들어갔는데 물을 건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해주고 건널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구제입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자를 구제해준다.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 가난한 것은 나라가 온 힘을 기울여도 구제할 수 없다라는 말이 옛날의 말이었는데 지금은 경제체제가 바뀌었죠. 그래서 가난도 구제해줘야 합니다. 왜? 천부인권. 누구나 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것은 바로 정부의, 행정부의 책임입니다. 그 다음 구조. 조는 도울 조자예요. 구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구조죠. 구조. 산속에서 다리가 부러져서 그러면 헬리콥터가 구조를 하러 갑니다. 그 다음 대는 대오란 뜻이에요. 부대.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위죠. 그 다음 구국.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구국의 전사. 구국. 자, 여기 들어가면 구해준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은 공구자. 자, 땅으로 된 공, 지구죠. 축구, 축이 뭐죠? 차는 겁니다. 찰축, 차는 경기. 농구, 농은 뭐냐면 대나무예요. 위에 대나무 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나무인데 이런 그물을 농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물이 아니라 장롱도 있죠. 어떤 바구니에다 뭘 집어넣는데 그것을 장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롱은 바구니란 뜻이 있습니다. 그물망, 이것도 바구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농구라고 한다. 그럼 야구는 뭐예요? 야구는 자 들에서 이렇게 넓은 들에서 경기를 하죠. 그래서 들 야자를 써서 야구라고 합니다. 그럼 정구는 정이 뭐예요? 뜰이죠. 지금은 전부 다 아파트에 살지만 옛날에는 집집마다 집 안에 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 안의 뜰에서 하는 경기가 정구예요. 테니스죠. 그래서 가정이라든가 가정집, 법정이라고 할 때 이 한자를 씁니다. 그 다음 방위라는 말을 알아야 되는데 방은 방향이고 위는 위치입니다. 자, 이걸 보세요. 북쪽이죠? north, south, 남쪽이죠? east, 동쪽이죠? west, 서쪽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란 말 알죠? 뉴스가 뭐예요? NEWS에서 모은 것, 이것이 바로 뉴스예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건 한국은 방향을 잡을 때 동서 기준입니다. 자, 여기를 뭐라고 하죠?
이 지역을 동남아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는 동과 서를 기준으로 동서를 기준으로 동을 먼저 얘기하고 서를 먼저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 사이는 여기는 아시아가 이렇게 있으면 이곳은 동쪽과 남쪽의 사이에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시아의 중심에서 볼 때 여기는 동남아시아가 되는데, 자, 영어로는 뭐냐? South East Asia입니다. 영어에서는 남북이 기준이에요. 남북. 여기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South East Asia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언어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져요. 우리말은 동남아시아지만 영어에서는 South East Asia다. 그 다음 아까 얘기했지만 진화, 중국 최초의 통일왕조는 진입니다. 영어에서 A나 IA가 붙으면 땅이 돼요. 그래서 만주를 뭐라고 하죠? 만주리아. 여기가 만주죠? 이 지역을 만주리아라고 합니다. 영어로 만주리아예요. 그러니까 진아 해서 진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어로 넘어가면 발음이 뭐가 됩니까? 진아가 차이나가 되는 겁니다. 이 지역이 바로 인도지나 반도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우리나라에서는 방향을 잡을 때는 항상 남쪽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사람이 여기서 서 있어요. 남쪽을 바라봅니다. 그럼 왼쪽은, 사람의 왼쪽은 동쪽이죠. 오른쪽은 서쪽입니다. 그래서 좌청룡, 왼쪽은 청룡,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바다. 용은 바다에 살죠. 물에 살아요. 그리고 우백호, 여기는 산악지대입니다. 호랑이가 살죠. 그래서 좌청룡 우백호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왼쪽에서 강이 이렇게 물이 흘러 들어와야 되고 한강이죠. 오른쪽에는 산이 있어야 됩니다. 인왕산이에요. 이것이 풍수지리입니다. 풍수지리. 그러면 이제 이 지역이 전라도죠. 전라도. 이순신 장군 당시에 임진왜란 때. 자, 여기가 전라도인데 왜 전라도입니까? 전주에서 나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길. 그래서 전라도입니다. 그럼 경상도는 왜 경상도예요? 경주에서 상주로 가는 길. 강원도는 강릉에서 원주. 충청도는 충주에서 청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도는 길도자예요. 그쪽으로 가는 길과 그 주변이기 때문에 전라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남쪽을 바라봐야 된다 그랬죠? 그럼 좌하면 어디가 됩니까? 전라도에서 아래를 남쪽을 바라보고 좌하면 이쪽이죠.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옛날에 전라 좌수영이었어요. 그러면 남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은 뭐가 되느냐? 이쪽 목포 이쪽, 태안 이쪽. 여기는 전라 우수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통영, 마산 이쪽은 뭐가 되겠어요? 경상도죠. 그러니까 경상 우수영. 포항 쪽은 여기가 경상 우수영. 그리고 이쪽 아래쪽은 남쪽을 바라보니까 이쪽이 우수영, 이쪽이 좌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다시 갖고 얘기하면 전라 좌수영, 전라 우수영, 그 다음 경상 우수영, 자꾸 헷갈리네요. 경상 우수영, 경상 좌수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항 쪽이 경상 좌수영이 되는 거예요. 방향을 잡을 때는 남쪽을 바라봐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 납자는 안, 내자에 실사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라고 읽어야 하는데 납으로
음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 납은 드릴 납자입니다. 납부금이라고 있죠? 납부하다. 이 부는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탁한다라고 할 때 맡긴다는 겁니다. 기부금, 맡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은행이라든가 이런 곳에 그 내고 맡기는 것, 그 돈이 어디로 가요? 정부 세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맡기는 겁니다. 은행에다가. 그것이 납부입니다. 금은 돈이고. 그래서 이제 세금을 납부한다라고 하지만 납부하지 못하는 건 뭐라고 합니까? 미납이라고 합니다. 미는 부정사예요. 부정사. 미, 불 이런 것들은 다 부정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 미납. 그리고 이제 안으로 집어넣는다라고 할 때 들 입자를 써서 드린다는 거죠. 들 입자를 써서 납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신 납부해 주는 것을 대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납금이 있는데 옛날에는 학교가 의무교육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죠. 의무교육이라고 하면 이 모든 책임을 정부가, 국가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교에 내는 돈이 없어요. 하지만 옛날에는 학교에 돈을 냈어야 됐습니다. 그것이 공납금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석 달마다 한 번씩 돈을 냈습니다. 그 전에는 1960년대는 매달 냈어요. 그래서 그것을 월납금이라고도 했습니다. 월납금. 지금은 고교까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국가가 하다못해 연필과 운동화까지도 원래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공납금 하면 학교에 내는 돈이었지만 지금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공납금 하면 관공서에 의무적으로 내는 돈, 이것을 공납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납세란 말이 있는데 납세자. 자, 요 세라고 하는 것은 원래 조세란 말이 있어요. 조세. 원래 조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때 토지 소유자 누구였겠어요? 양반이죠. 양반에게 그 농사를 짓고서 지은 다음에 반을 양반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조였어요. 그리고 국가의 땅을 경작할 때는 그 경작한 비용을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입니다. 지금은 양반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이라는 건 없어지고 세금만 남았죠.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것을 납세라고 합니다. 내는 사람이 납세자죠. 그 다음 납품가 이런 말이 있는데 이 품은 물품입니다. 그러면 이제 물품을 갖다 주면 그거에 대한 돈을 받아야 되죠. 그것이 납품가입니다. 그 다음 납기란 말이 있어요. 이날까지는 물건을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그게 납기예요. 근데 이제 납기일을 꼭 맞춰주세요.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 다음, 자, 이것은 천주교 납골당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위에 보면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 있죠. 옛날 사람들은 글을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렇게 색깔로 또는 어떤 그 사람의 특징으로 사람들이 그림을 보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만듭니다. 자, 파란색은 하늘을 의미하죠. 그래서 파란색 옷을 입으면 이것은 성모 마리아입니다. 붉은 옷을 입으면 바로 희생의 상징인 예수를 상징하죠. 낙타털로 된 옷을 입으면 세례 요한입니다. 사자투구를 쓰면 알렉산더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인물의 특징과 관련된 것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성모 마리아라는 걸 알죠.
그래서 천주교의 납골당인데 지금 여기 선반처럼 생긴 이곳에 유골함을 이렇게 보관하잖아요. 이것을 납골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한 다음에 그럼 뼈만 남죠? 그 뼈를 곱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항아리에 담습니다. 뚜껑을 덮고. 그리고 여기다가 항아리를 집어넣어둬요. 이것을 이제 옛날에는 납골당이라고 했는데 뼈를 드리는 곳이다. 당은 집이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 일본식 문화다 그래서 지금은 납골당이라는 말을 안 쓰고 봉안당이라고 한답니다. 받들어서 편안하게 모시는 곳이다. 받들 봉자예요. 윗 어른을 모신다는 뜻이죠. 안은 편안할 안자입니다. 또는 추모관이라고도 얘기해요. 모는 사모한다는 뜻이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여전히 딸을 추자죠. 여전히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추모한다. 계속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흠모한다, 사모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경납고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지금 이게 뭐죠? 비행기를 지금 건물 안에다 집어넣었죠. 이것이 바로 비행기 경납고입니다. 그럼 왜 격을 썼느냐? 이 격은 자격이에요. 주격, 소유격, 목적격. 자격이죠. 그 격은 결국 비행기의 크기에 따라서 이 건물의 크기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격, 크기에 맞추어서 집어넣는 창고다. 그래서 경납고입니다. 이런 건물을 경납고라고 해요. 그 다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납득이라고 하는 것은 득은 얻을 득자입니다. 얻는다는 이야기는 이해한다는 거죠. 해득하였다, 이해하였다. 그래서 해득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즉 이해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납득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뜻이죠. 한국어에는 이렇게 고유어와 한자어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낱말의 뜻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자, 그럼 우선 고유어와 한자어와 한자와 한문이 어떻게 다른지 이거부터 이런 것을 개념이라고 하죠. 결국 공부를 한다는 것은 개념으로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고유어와 한자와 한문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그럼 이제 고유어라는 건 뭐냐? 낱말입니다. 낫이라는 건 하나란 뜻이죠. 하나. 그래서 낱개라고 하면 낱개씩 팔아요. 한 개란 뜻이죠. 그 다음 나달은 뭐냐? 알은 곡식알이잖아요. 지금 이건 보리인데 쌀과 달리 보리는 보면 이렇게 가운데 줄이 있죠? 이 보리입니다. 이 보리알 하나하나를 낱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낱낱이 고백하여라. 하나하나마다 라는 뜻이죠. 낱낱이. 그럼 낱말은 뭐냐? 말인데 한 개의 말입니다. 이건 순 우리말이고 이것을 한자로 쓴 게 뭐냐? 단어입니다. 단어. 한자죠? 그런데 이 한자를 한국어로 써요? 한글로? 요것이 한자어입니다. 한자어. 그 다음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거 단어의 정의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단어란 독립된 의미를 지닌 최소 단위예요. 그럼 독립된 의미를 지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띄었어야 됩니다. 띄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돌아가셨다 붙였었죠? 돌아가셨다 띄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셨다 띄었었다는 얘기는 이것도 독립된 의미를 갖고 이것도 독립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돌아가라,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질러가지 말고 길이 막혔으니까 디투어, 돌아가란 뜻이야. 우회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셨다, 돌아가라 하면 질러가지 말아라 이 뜻이죠. 그런데 합했어요. 띄어쓰기 없습니다. 즉 이것과 이것이 합해져서 새로운 뜻이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붙였으면 죽다의 높임말인 겁니다. 자, 그래서 돌아가라 할 때는 띄어쓰죠. 질러가지 말고 돌아가라. 왜냐? 띄어쓰기 규정이 있어요. 낱말과 낱말 사이는 띄어쓴다. 돌다와 가다란 낱말이 어우러진 거니까 이건 띄어써야 됩니다. 단, 조사를 학교문법에서는 조사도 낱말로 봅니다. 학교문법에서는. 하지만 조사는 윗말에 붙였습니다. 다시 낱말은 고유어죠. 한 개 한 개의 말, 낱말입니다.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는데 요거를 한자를 한글로 쓰면 그것이 한자어죠. 한자어. 이 어는 단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 내 이름은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김영국. 그런데 이것이 한문입니까? 아닙니다. 한문이라는 건 뭐냐? 문은 문장이에요. 그럼 문장이라는 얘기는 외국어입니다. 지금 was 한국어란 우리말에서는 나는 한국인이다. 이다가 제일 끝에 오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성분이기 때문에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하는 겁니다. 끝이 중요해요. 하지만 중국어나 영어에서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옵니다. 시는 옳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was 한국어란이라고 하면 이건 중국어인 거죠. 우리말의 순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중국의 문장 순서를 따르는 것, 이것은 한문입니다. 자, 다시 낱말, 한자, 한자어. 김영국은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이게 목적어가 아니에요. 김이 나라를 아름답게 했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냥 한자를 빌어서 쓴 것이지 중국어 문장 순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김영국은 한자고 한글로 쓴다면 그건 한자어가 되는 거죠. 한문은 중국어 어순이다. 우리말의 어순이 아니다.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이 동사, 형용사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성분이 끝에 온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에서는 결론을,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건방져 보입니다. 공손한 표현은 결론은 뒤에. 이유와 근거를 먼저 대고 결론을 뒤에 사용해야 공손한 겁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 10,000원 주세요. 왜? 참고서 사기예요. 아니죠? 그럼 화가 나요.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화가 납니다. 아버지 참고서 사려고 해요. 그래서 10,000원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한국어는 결론이 뒤에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유어에서 누리집이라는 낱말이 있죠. 누리집. 이 누리라는 건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온누리를 밝게 비추는 이런 말을 쓰는데 온누리라고 할 때 이 온은 순 우리말입니다. 백이란 뜻이에요. 백. 일백백. 그러니까 100개나 되는
세상, 즉 온 세상이란 뜻이죠. 온 세상. 온갖까지, 온갖이 뭐죠? 100가지입니다. 온갖, 가지 음식을 놓고 온갖, 가지가지 줄여서 갖가지라고 얘기하죠. 온갖. 갓은 가지를 줄인 말입니다. 온갖. 100가지란 뜻이에요. 모든 것. 그래서 이제 누리다라고 하면 누리다, 마음껏 즐겨나 맛보다란 뜻이에요. 한국에서는 이게 명사인데 명사 뒤에 다가 붙거나 하다가 붙으면 동사가 됩니다. 공부, 공부하다, 연구, 연구하다 동사가 되죠. 다나 하다가 붙으면 동사가 돼요. 신발 있죠, 신발. 다가 붙으면 신을 신다 동사가 되죠. 누리집, 하우스죠, 하우스. 그래서 누리집이라는 건 홈페이지, 줄여서 요즘은 보통 홈피라고 하죠. 이 홈페이지의 순 우리말이 누리집이에요. 누리집. 자, 이왕 나온 김에 발음도 봅시다. 빗, 머리 빗을 때 쓰는 거죠. 어떻게 소리가 나요? 디귿으로 소리가 납니다. 빗,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린 거죠. 그래서 빚을 많이 지었다. 빚이 많다. 즉 그렇게 되면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죠. 이것도 받침은 디귿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것과 이것과 이것을 구분할 때 받침이 시옷인지 지읒인지 치읒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자, 명사 뒤에는 이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빛이 예쁘다. 그렇죠? 빚이 많다. 빛이 밝다. 평소에 이 이를 집어넣은 발음을 기억해둬야 받침의 뭔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왜? 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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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빛으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빛이, 빛이, 빛이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낫말 할 때 낫도 마찬가지예요. 낫알. 원래는 이것이 낫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도 낱말이고 이것도 낱말이기 때문에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단 끊어서 발음을 해야 됩니다. 끊어서. 그럼 이거 끊어서 발음하면 뭐가 돼요? 낫이 되죠? 그 다음에 이 디귿이 뒤로 넘어가서 발음할 때는 나달이 됩니다. 나달. 이런 걸 절음 법칙이라고 그래요. 뜻을 지닌 경우에는 끊어서 발음한다. 끊어서 발음한다. 그리고 요건 이응이 아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모음이 오니까 이것이 뒤로 넘어가서 나달로 발음이 되는 겁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 낮에 하는 말이 낱말입니다. 자, 이것이 받침이 뒤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뒤에 자음이 있어서 못 넘어가죠. 그래서 발음은 디귿으로 나는 것이고 이것도 역시 디귿으로 발음 나고 이것도 역시 디귿으로 발음이 납니다. 그럼 이것도 원래는 낫 하면 디귿으로 발음이 나는데 이건 나타, 알을 나타라고 할 때 나타는 히읗과 디귿이 합해질 수 있나요? 네, 합해질 수 있죠. 히읗과 디귿이 합해지면 티읕이 되죠. 한국어는 자음 다음에 모음이, 모음 다음에 자음이 오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보세요. 모음, 자음, 모음이죠. 그래서 이것이 합해질 수 있으면 합해지거나 아니면 하나를 빼버립니다. 날려버려요. 히읗과 디귿은 합해질 수 있죠. 티읕으로. 히읗과 기역은 키읔으로. 히읗과 비읍은 피읍으로. 이런 것을 자, 두 개를 합해서 줄였죠. 그래서 축약이라고 합니다. 모음의 경우에도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요. 이 모음이에요. 아, 모음, 이, 모음, 야. 야는 이제 부를 때 쓰는 거죠. 철수의 영이 할 때. 그러면 아와 이, 모음이 이어져요.
나중에 설명했지만 이 동그라미는 자음도 모음도 아닙니다.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글자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럼 아, 이 둘 다 모음이니까 줄여서 뭐가 돼요? 애가 되죠. 애. 그럼 이와 애가 또 합해지면 모음이니까 이와 애가 합해지면 얘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부를 때 얘야 이리 오너라, 이 얘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축약입니다. 한국어는 자음 다음에 모음 다음에 자음이 오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오늘의 핵심어는 남반구, 방위, north, east, south, west, 그래서 news가 되고, 그 다음 한국어에서는 동서가 기준이 된다. 영어에서는 남북이 기준이 된다. 그래서 동남아시아가 영어에서는 South East가 된다. 그리고 방향을 얘기할 때 항상 남쪽을 바라보고 좌우를 따져야 된다. 전라 좌수영, 통영 쪽이죠. 전라 우수영, 목포 쪽이죠. 그 다음 납부, 그리고 낱말과 단어, 개념은 독립된 의미를 지닌, 그래서 낱말과 낱말 사이는 띄어 쓴다. 한자는 조사는 윗말에 붙여 쓴다. 그래서 고유어와 한자와 한문을 구별해야 된다. 원래는 오늘 노비와 농사까지 하려고 했는데 다뤄야 될 게 많다 보니까 부득이 이것은 다음 시간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